제가 공매로 입찰했던 물건들이거든요.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6억에 사면 3억 정도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오피스텔은 그냥 거들떠도 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경쟁을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르는 오피스텔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다 합쳐서 부동산 자산은 총 60억 정도 되고, 총 10개 월세 받고 있고, 다 합쳐가지고 월에 1,5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고 있는 30대 따봉대리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부동산 경매를 2011년 정도부터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된 것 같고, 그 전에는 아파트 갭 투자 했었어요. 2018년부터. 부동산 투자는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경매 말고 다른 건 안 하시나요? 지금은 경매만 하고 있고, 원래는 주식 투자도 했었는데 다 접고 돈을 다 경매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매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나요? 제가 사실 지금 회사원이고, 경매는 회사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경매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퇴근하고 저녁에 하고 주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첫 차 타고 가서 물건 임장하고 출근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경매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회사 빨리 그만두려고 경매를 했는데, 경매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아직 회사원이고, 회사에서 제가 경매하는 거를 잘 모르시거든요. 회사에서 경매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할 수가 있어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일정은 제가 지금 임대 중인 상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 관리할 게 있어서 갔다가, 그리고 여기 온 김에 상권 동향이나 요즘에 임대 수요나 매매 수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 일대 경매 물건도 몇 개 나온 게 있어서 임장 좀 하려고 합니다. 경매 어렵지는 않나요?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끝도 없이 어려운데, 사실 투자해서 돈 벌 정도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경매 잘못하면 돈 날리지 않나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돈도 날리고 손해보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사실 그런 것만 피해서 투자를 해도 되고, 그리고 그 위험한 거를 걸러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날려본 적 있으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거의 혼자 했고,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경매 관련된 책도 좀 보고, 요즘에 유튜브에 워낙 정보가 많아서 여러 유튜버들, 경매 투자자들 영상 보면서도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의 혼자 임장 다니고 물건 분석하고 상권 분석하고 하면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론적인 거는 딱 투자에 필요한 만큼만 공부한다고 하면은 공부할 양이 많지는 않고,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실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착했고요. 제가 임대 중인 상가인데 오늘 여기 좀 볼일 보고 관리할 게 좀 있어가지고 온 김에 매상도 좀 올려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 와보시면은 여기가 신축 건물이긴 한데, 여기 문 손잡이에 녹이 슬어 있어가지고 방청제로 좀 닦아보려고 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걸로 하면은 보통 잘 닦입니다. 실리콘은 뭐예요? 실리콘은 돌다가 좀 마감 필요한 데 있으면은 작업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냥 이렇게 뿌려놓으면 되거든요. 이따가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뿌려놨고 사장님 인사드리고 식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는 언제 임대 놓으신 거예요? 24년 7월에 소유권 취득해서 8월에 계약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식집인데, 여기 보면 전면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면적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상가로서는 되게 안 좋은 점인데, 저걸 어떻게 개선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경매로 낙찰받은 곳인가요? 여기는 경매는 아니고 공매로 낙찰 받은 곳입니다. 여기는 얼마에 낙찰 받으신 거예요? 4억 조금 안 되게 낙찰 받았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제가 공매로 입찰했던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3억 9천 정도의 낙찰을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공매는 아주 드물게 감정가가 없는 물건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얼마에 사는 게 싼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에 세팅하셨나요? 보증금 2천에 월세 200 받고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로요. 여기 말고 다른 데는 학원도 있고 회계법인도 있고 일반 사무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음식 나왔으니까 식사 먼저 하시죠. 사진은 왜 찍으시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리뷰 남기려고 사진을 좀 찍는 편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밥 먹었고, 고칠 거 고치고 관리할 건 다 했고, 그리고 사실 사장 입장에서 제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은 진짜로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매상 올릴 수 있을지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사장님이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주위에 이런 매장 운영하시는 지인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드리고,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권 자체가 저녁에 와서 술 먹고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보완할 수 있을지 의견을 좀 드렸고, 그리고 온 김에 여기 주변 상권 지금 요즘에 임차 수요는 꽤 있는지, 그리고 제 물건을 지금 팔면은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지, 어느 정도 가격 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12채 가지고 있습니다. 중에 한 개는 제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개는 전세 놓고 있고, 나머지 10개는 다 월세 맞춰서 공실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세는 총 얼마 정도 받고 계세요? 이렇게 부동산 폴더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광화문에 있는 거는 230 받고 있고, 연희동에 있는 것도 230 받고 있고, 보시면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부터 수리할 거 있는지랑 등기부, 등본, 월세 계약서 같은 거 찍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월세 받고 있고 다 합쳐가지고 월에 1,5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전세는 얼마 받고 있어요? 전세는 지금 3억 5천 받고 있는데 사실 역전세 맞아가지고 원래 4억 1천에 맞췄다가 지금 6천만 원 토해내고 3억 5천으로 받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경매로 받으셨나요? 살고 있는 집은 갭 투자로 샀고요. 갭 투자로 해서 세 맞추다가 제가 입주를 했고, 살고 있는 집이 어디에 있어요? 살고 있는 집은 서울 강북 쪽에 있고요. 준신축이고 지금 9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자산은 총 얼마인가요? 부동산 자산은 총 60억 정도 되고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다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아 근데 지금 토요일이라 그런지 부동산들이 다 닫았네요. 원래 이 정도까지 안 닫는데 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주로 주말에 임장을 다니니까 이런 일이 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하면 돼요. 이럴 때는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중학교 앞에 월세 나온 거 있잖아요. 요즘에 물건을 좀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가요? 저는 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지금 내놓으면 살 사람 있나 싶어가지고요.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신 건가요? 요즘에 새 잘 나가냐, 그리고 지금 제 상가도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런 거 여쭤봤는데 아직 경기가 안 좋긴 한가 보네요. 지금 팔라고 내놔도 잘 안 팔릴 거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부동산에서 경매한다고 하면 안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죠. 단순히 경매 물건 임장 왔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 보면은 경매 물건 보러 왔다고 얘기하지 말고 속여서 임차인인 척 아니면 뭐 그냥 일반 매매하는 척 하라고 하는데 사실 부동산 소장님들이 다 알아요. 그런 거. 그래서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는 편이고, 저 경매하는 사람이고 임대 놓을 건데 얼마에 맞춰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부동산 들어갈 때 꿀팁이 있나요? 만약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면은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중하게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는 게 좋고, 그리고 조금 있어 보이는 게 좋아요. 저도 좀 어리기도 하고 어려 보여서 진짜로 얘가 살라고 하는 사람인가 의심받는 경우도 있는데, 돈 있다, 나 여유 있다, 이런 티를 내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 생활하면서 경매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지 않나요? 처음에는 저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부동산 임대 사업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경매 물건 보러 다니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요즘에 어플도 워낙 잘 나와서 퇴근길에 출근길에 보고 주말에 몰아서 좀 실제로 가서 보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거나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임장이나 퇴근하거나 새벽이나 주말에 한다고 해도 네. 입찰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경매는 실제로 법정에 가야 되는데 요즘에 대리 입찰이 하도 잘 돼 있어서 한 건당 10만 원 정도 수수료 내면은 대리 입찰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매를 하면은 휴대폰으로 입찰을 할 수 있어서 따로 휴가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가면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도 되고요. 근데 경매 말고도 다른 투자도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경매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이 투자하기 되게 좋은 자산이잖아요. 경매는 그런 부동산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부동산 가서 한 1억만 깎아주세요 하면은 뺨 맞잖아요. 근데 경매로 10억짜리를 8억, 7억에 사는 거는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매하시면서 얼마 정도나 싸게 사보셨어요? 물건마다 다른데 우리 아까 밥 먹고 온 데 있잖아요. 거기는 3억 정도 싸게 산 것 같아요. 시세 대비해서. 제가 투자하는데 8천만 원이 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서 벌써 3, 4배 이익을 보고 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쟁자가 많지 않나요? 경쟁자가 많은데 사실 운도 좀 따르는 것 같고요. 가끔 이제 결과 보면은 아니 이렇게 좋은 물건을 한 명밖에 응찰을 안 했나, 입찰을 안 했나 싶은 물건도 있고, 그리고 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매인데 감정평가서가 없어서 같이 판단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권리 문제가 있는데 입찰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안 들어가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위주로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경매를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 투자를 먼저 시작했고요. 부동산 투자가 정말 좋다, 부동산이 답이다, 이런 걸 느꼈고, 그 과정에서 경매로 사면은 부동산을 더 싸게 살 수 있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월급 네. 어느 정도 받으세요? 400 좀 넘게 받고 있으니까 연봉 한 1억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연봉으로는 만족을 못해서 경매를 시작한 이유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회사가 정년이 되게 짧거든요. 10년, 15년 안에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월급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매를 한 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남 미사에 신혼부부가 되게 살기 좋은 경매 물건이 나와서 그거 보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하면서 입찰은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입찰은 뭐 세보지는 않았는데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임장은 주로 어떻게 하세요? 일단 저는 임장 자체를 많이 가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임장을 갔다는 거는 진짜 마음에 들어서 임장 가서 괜찮으면 입찰해봐야겠다 싶은 것들만 임장을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임장 가서도 사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시간이. 왜냐면 이미 지도나 뭐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다 확인하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만 딱 보고 일찍 나옵니다. 근데 임장을 꼭 해야 되나요? 임장을 안 해서는 확인 못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전화로 물어볼 수 있는데 실제로 가서 얼굴 보고 물어보고 해야 더 필요한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장 가서 꼭 임장 가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꿀팁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장할 때 도착했고요. 여기는 하남 미사입니다. 오늘 임장 온 물건은 이건데요. 보면은 1, 2, 3층은 그냥 상가고 주상복합 건물인데 아파트는 아니고 오피스텔입니다. 이 물건을 보러 온 이유가 있나요? 젊은 신혼부부들이 살기 되게 좋은 동네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동네인
강동이나 성파 이런 데는 이미 좀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요. 바닥을 많이 다지고 반등을 했는데 여기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 이 물건은 오피스텔이라 그런지 좀 반응이 늦게 와서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 거의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보러 왔습니다. 얼마짜리예요? 감정가는 7억 초반인데 6억 초반 정도 사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 전고점은 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6억에 사면 3억 정도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좋은 게 5년밖에 안 됐어요. 신축이라서 인테리어도 따로 할 필요 없고 수리할 것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와서 미납관리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랑 건물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조망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지도로는 잘 안 보여서 실제로 보면서 해가 얼마나 가려지는지 조망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오면 건물을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1층에 상가들이 공실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저는 주거용 부동산을 보러 온 거라서 상가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초보자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가 공실이 많은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상가 임장할 때랑 주택 임장할 때는 평가하거나 보는 기준이 완전 달라야 됩니다.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 보러 올 때 꼭 네. 봐야 될 게 있나요? 살기 좋은지 봐야겠죠. 근데 살기 좋다는 게 결국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새를 놓을 거기 때문에 새가 잘 나갈 수 있는 여건인지 그리고 새 수요가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봐야 됩니다. 사실 살기 좋은 게 새가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살기 좋으려면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도 있잖아요. 여기 가깝게 있고 교통이 좋고 주변에 뭐 학교가 있고 공원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되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앞에 5호선 미사역이 있어서 교통은 되게 괜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층 보시면은 상권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좀 시끄럽고 냄새나고 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고 젊은 부부들이 살기에는 편리하다는 점에서 또 선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투자는 주거용 부동산 하시나요? 주거용, 상업용 거의 반반인 것 같은데 주거용도 저는 사람들이 잘 투자하지 않는 오피스텔을 많이 하거든요.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건 하지 않고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싸나요? 10억 안 돼요. 지금 서울 평균 아파트가 8사로 한 10억 초반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막 엄청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남이 좋은 게 공급이 없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새로 짓는 아파트나 주거용 부동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품이 끼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계속 수요는 늘 거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간단한 시장 논리로 앞으로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물건이 여기 있는데 지도상 보면은 해를 좀 가리는 각이거든요. 새를 맞출 때 결국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를 얼마나 가리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드는데 저기 위에 한번 보시겠어요? 저 옆에 있는 데는 해가 잘 안 들잖아요. 이 건물이 30층인데 경매 물건이 25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림자가 26층, 27층 정도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매 물건이 25층이니까 해가 조금 잘 안 들긴 할 것 같습니다. 해가 들고 네. 안 들고가 중요하나요? 그게 사실 가격에 영향도 주기도 하고 실제로 세를 맞출 때 월세나 전세를 보러 오는 분들이 해가 잘 드는 물건이 있고 안 드는 물건이 있으면 당연히 잘 드는 물건을 선택을 하시겠죠. 그래서 세 맞추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그만큼 잘 안 팔리겠죠. 나중에 내놔도. 한번 안에 들어가서 보실까요? 곱창집이 있네. 냄새가 25층까지는 가지 않겠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층이면 좀 안 좋나요? 네, 저층이면 곱창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싫겠죠. 가격에 영향은 없나요? 곱창집이 있어서 영향이 있다기보다 저층이라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보통 주거용 부동산은 그냥 일반 아파트거나 오피스텔이다 하면은 고층이 제일 비싸고 중층은 한 5% 정도 싸고 저층은 한 10%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슬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집 바로 나와서 이렇게 식당 있고 카페 있고 있을 거 다 있으면은 진짜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공실이잖아요. 다 1층 상가인데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를 먹상가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 맞추기 진짜 어렵고 팔기도 어려워요. 부동산 가치 보고 투자하는 건데 가치가 있으면은 공실이 안 나겠죠. 그리고 공실이 나면은 좋은 가치로 평가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나요? 있죠. 이런 식으로 무인 매장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전면에 노출되어 있는 다른 1층 상가랑 합쳐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치를 같이 평가받으니까 멱상가긴 한데 전면에 노출되어 있는 상가만큼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사실 오피스텔 투자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주위의 투자자들도 오피스텔 왜 하냐 안 오르는데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하는 것도 많습니다. 진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오피스텔은 그냥 거들떠도 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경쟁을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르는 오피스텔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거주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아파트랑 가격 흐름도 같이 가고 더 크게 또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서 지금 경매 나온 물건 단기로 팔면은 얼마에 팔 수 있는지 그리고 세에 놓으면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갔다 왔는데 요즘에 새는 꽤 나간다고 하시네요. 근데 아마 단기로 파는 거는 바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네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저는 사면 바로 단기로 팔기보다는 일단은 새를 놓고 한 2년 정도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근데 경매하려면은 얼마 네. 정도 있어야 돼요? 진짜 싸게 사면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데 사실 괜찮은 거를 사려면 5천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얼마로 하셨어요? 저는 첫 투자 물건은 그 낙찰 받고 한 4, 5천만 원 들었거든요. 잔금 치르는데. 근데 월세 맞췄는데 보증금을 6천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다 회수가 됐고 초기에는 좀 돈이 많이 안 드는 물건들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 5천에서 1억 이상 드는 물건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만약 20대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30대 후반이거든요. 20대부터 열심히 하면은 지금 제 나이면은 못해도 200억 자산가는 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매는 진짜 하루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감가가 되게 적은 자산이고 일찍 사놓으면은 안정적으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매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주위에 좀 잘 되시는 분들 보면은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좀 투자의 기준이랑 신념을 갖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경험이 많으세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혜죠, 지식보다는. 그런 거를 체득을 해서 내 걸 만들면 그때부터는 뭘 해도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잘 안 되는 네. 분들은 왜 그럴까요? 잘 되다가 안 되시는 분들 보면 좀 무리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출을 좀 많이 쓰신다든지 완전히 뭐 모아가지고 한 개에 몰빵한다든지.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은 경우는 시작도 안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부동산 경매든 부동산이든 수업 많이 듣고 임장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경매를 하고 네. 싶은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누구나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해보니까 별거 없네. 경매가 진짜 딱 그런 것 같아요. 경매라는 게 되게 뭐 어렵고 좀 진입장벽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부동산 투자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이 하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당장 투자하는 데는 1억 정도 들 것 같고요. 세금 다 포함해서. 그리고 세를 맞추면 당장 수익률이 높을 것 같진 않아요. 한 달에 한 플러스 30만 원, 4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시기라서 5년 정도 안에 2, 3억 정도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를 하고 나서 바뀐 점이 있나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태울 수 있는 자산이 많이 생겼다는 거에 좀 안도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월세를 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월급을 한 개 이상 더 받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직장은 계속 다니면서 경매를 하는 거를 추천하나요? 당연하죠. 왜냐면 경매를 하면은 결국 대출을 쓰기 마련이고 대출을 쓰면은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대출 실행할 때 개인의 신용 등급이나 이자 상환 능력을 보거든요. 근데 그게 직장인 신분일 때 높고 그만큼 또 대출이 잘 나오고 조건도 좋기 때문에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경매하는 게 굉장히 시너지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의 장단점이 있나요? 경매의 장점은 부동산 투자 자체가 되게 좋은 게 많잖아요. 괜찮은 부동산을 정말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경매의 큰 매력인 것 같고요. 단점은 일반 매매랑 다르기 때문에 명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인테리어나 수리에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입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비용으로 책정을 해 놓으면은 피할 수 있습니다. 경매 투자할 때 위험한 그런 리스크를 피하려면 몇 가지를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크게 어렵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실률이나 아니면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나 뭐 정책이 바뀌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사실 해놓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은 경매 장점을 다 누리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차로 왔는데요. 오늘 임장하면서 기록해 놓아야 될 것도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월세 받는 거 중에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몇 개를 깜빡하고 못 해가지고 지금 차에서 하려고 합니다. 차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나요? 네, 차에서 많이 보고 사실 집에서 컴퓨터 일을 해도 되는데 집에서 하면은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차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이거 운전대에 꽂아가지고 받침대 하는 건가요? 네, 이거 완전 꿀템이에요. 강추합니다. 꼭 사세요. 테모에서 몇천 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에 와서 잠깐 보려고 하는데 이게 홈택스 화면이거든요. 보시면 제 개인 명의로 임대 놓고 있는 물건들이고 이거 말고 제 법인이랑 아내 명의로 하는 것도 있는데 몇 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한 개 발행하는데 한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하는 게 사실 수리하고 고칠 게 있지 않는 이상 크게 할 거는 없습니다. 임대료 계산서 발행하는 건데요. 계산서 발행하는 데가 임차인밖에 없어서 여기서 거래처 조회해서 제 임차인 확인하고 임대료 25년 2월 연극가액하고 발급하면 끝입니다. 진짜 별게 없네요. 네, 진짜 별거 없어요. 건물이 만약에 신축이다 그러면 더 할 게 없습니다. 수리할 게 없거든요.
가끔 뭐 에어컨 고장났다 아니면은 보일러 터졌다 이렇게 연락 오면 업체 불러 수리하시고 영수증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돈 드리고 하면 됩니다. 워라벨은 어때요? 저는 워라벨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사실 워라벨을 쫓는 삶을 살면 그냥 평생 워라벨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젊을 때 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다음에 일찍 은퇴해서 편하게 살자는 주의입니다. 보통 그러면 경매하는데 시간은 네. 얼마 정도 투자하세요? 주말에 하루나 반날 정도 쓰는 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평일에 출근하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물건 보고 물건 찾고 어떤 물건이 투자하기 좋은지 선별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주말에 임장 갈 물건들을 선별하는 과정까지가 제일 오래 걸리는데 그게 그냥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면은 충분하고 마음에 드는 경매 물건이 보이면 진짜 설레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 막 생각하면은 너무 행복하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누구한테 추천하시나요? 부동산은 저는 필수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이나 코인 투자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근데 사실 사는 집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도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거나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많이 없는 분들이 하면 좋은 게 경매는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투자금이 많이 들지도 않고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임장 오면 좋은 게 제가 부동산 보러 온 건지 개 보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개가 많아요. 그래서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도시 임장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네.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회사 일이 많이 바쁜 시기였는데 그때 마침 경매를 2개를 낙찰 받았는데 둘 다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인테리어도 하고 근데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디스크도 터지고 발목도 접질려가지고 인테리어 하는데 좀 많이 고생을 했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내가 안 하고 돈 주고 업체 써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제가 그냥 몸으로 부닥치면서 혼자 해서 좀 더 많이 배운 것도 있어서 그런 경험도 사실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나요? 부동산 경매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명도거든요. 명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저랑 이해관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적대적이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을 하자 말이 되면 의지가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무섭게 만났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좀 힘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저는 명확해요. 자산 한 350억 그리고 월에 월세 1억 왜 350억이에요? 300억이 누가 봐도 부자의 기준이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정도 벌었을 때는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350억으로 그냥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은 하는데 감히 말하자면 일반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 서민들 아니면 중산층 그냥 회사 다니고 공무원 하거나 뭐 자영업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제일 어려운 계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욕심만 있고 별핍이 없거든요. 살만하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예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겨야 되고 그리고 실행에 옮긴 김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주위에 보면은 부동산에 관심 있고 경매 하려고 수업 들었다 이런 분들 많은데 실제로 실행에 옮긴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든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젊을 때 시작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매를 한 이유가 부동산을 싸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싸게 사면은 2년 전, 3년 전, 5년 전 가격에도 낙찰을 받을 수는 있는데 10년 전, 20년 전 가격으로는 낙찰을 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 말인즉슨 일찍 시작하면 장땡입니다. 일찍 시작해서 안전하게 계속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부동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나이가 들면서 계속 내 자산이 올라가는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